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G전자 일단 현재 시각 8월 19일 수요일 8시 23분입니다. 이제 시장 뭐 다 끝나고 현재 이제 LG전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지금 켰는데,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 LG전자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거를 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상징적이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자, 왜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솔직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화요일에 이제 낙폭을 만들었다가 금일 다시 한번 주가를 횡보하는 모습에서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LG전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작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LG전자는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이거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즉 세력들이 반도체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수가 떨어지면서 LG전자가 조금 주춤하니까 진짜 강 가는 거 아닌가, LG전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영상 항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요가 여러분, 저희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21만 명. 21만 명에서 좋아요가 진짜 한 200개 박히고 막 300개 박히고 500개 박힌다? 그러면 LG전자로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수급이.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LG전자 지금 위치에서 가라, 힘내라 라는 의미로 댓글에다가 힘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지금 오늘 시장을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뜯어보고 LG전자가 제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 친구를 밀고 있는지, 민다기보다는 지지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장을 뜯어보면 첫 번째는 외인입니다. 외인. 자, 외인이 오늘 시장에서 3조 8천억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즉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5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죠? 아니, 외인이 팔면 떨어지고 개인이 이만큼이나 많이 샀는데 왜 주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오르나?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일단 냉정하게 외인들은 자금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한 번에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냥 찔끔찔끔 오르잖아요. 찔끔찔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개인이 뭐 쉽게 말해서 4천 국민 한 5천만 명 되는 국민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주식 사자 이렇게 사진 않죠. 그렇게 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자금력이라던가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걸 못 따라가죠. 결론적으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을지언정 따라갈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외인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매를 하니까 사실상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면 도대체 외인이 왜 팔았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주말 이제 연휴 동안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가. 자, 연휴 동안에 악재가 뭐였냐? 첫 번째는 중동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부담이 돼요. 근데 자, 여기에 연달아서 일본 국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올라갔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때 바로 문제가 생겨요. 뭐냐? 공포감이 생깁니다. 무슨 공포감? 우리가 이전에 한번 겪었던 공포감이에요. 이제 2차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수가 원래는 외인들이 연휴 전까지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러한 악재들로, 매크로 악재들로 인해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진짜 아주 얌생한 놈들이죠. 네. 이 원래도 얌생이들인데, 진짜로 아주, 네,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싶은 얌생이들입니다. 진짜. 아니, 상방 포지션의 압력을 그렇게 가했는데, 근데 그래서 화요일 장 시작하고 가나 했더니 그대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꽂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박살났다. 근데 외인들의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달러 선물을 순매도했다는 거예요. 달러 선물.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달러 선물을 매도하면 뭐가 세집니까? 원화가 세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391원입니다. 1391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달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1391원까지 떨어뜨렸어요. 원화 강세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인들이 결국 유도한 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시브 자금. 우리가 8월 달에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편입 편출 종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패시브 자금을 유입시켜서 대한민국 증시에 다시 한번 돈을 넣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확실하다. 이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인들이 코스피 현물에서는 매도를 해도 선물에서는 47,000 계약으로 사실상 연휴 전보다 계약이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외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다? 지금 반도체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를 하방 압력으로 누르는 것은 확실하나, 하지만 결국 외인들이 패시브 자금을 유입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선물에서 47,000의 상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상방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양쪽 해지 전략이죠. 해지 전략. 자, 그래서 어쨌든 주가를 상방으로 걸어놓고 패시브 자금 유입시킨 다음에 그래서 뭘 하겠다? 다시 한번 띄워 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기관은 뭐합니까? 기관은 정확히 이 외인들의 지금 스탠스에 맞춰서 숏 커버링, 즉 환매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환매수. 그 환매수가 들어오는 게 바로 장 막판에 들어오던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LG전자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내일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확률을 60%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개인이 5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주가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5조 7천억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개인들의 본전을 찾는, 즉 본전 청산 매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본전 청산 매물. 즉 주가가 한번 올라가도 개인들이 사놓은 물량이 본전 청산 매물로 매물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요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윗골이 길게 남아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V자 반등에서 마지막 종착지는 윗골이 남긴 양봉 캔들 또는 음봉 캔들일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V자 반등 나온다고 마냥 좋아하고 그냥 정말로 이거 기대해볼 만한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V자 반등 나와서 다시 한번 윗골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매를 더 할 것인지 또는 매도를 할 것인지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이라고 치기 귀찮다 그냥 그럼 숫자 1번만 하나 쳐서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8시잖아요. 8시 반입니다, 현재. 제가 문자 받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평단가, 그 다음에 비중 다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산출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금액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 문자 드릴 테니까 밤 새벽이라도 드립니다. 그러니 무음 해놓으시고 잠 깨게 그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무음 해놓으시고 대응 문자 받아가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외인들이 주가를 결국 매도를 했고, 근데 그 매도세에서 결국 개인들이 이거를 다 사들이면서, 다시 말하지만 매물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매물벽이 정말로 부담된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부담되는 매물벽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다시 말해서 준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그 다음 주 금요일 지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물벽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뚫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르게 만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내가 반드시 현재 구간에서 진짜 중요한 자리니까 내가 잘 대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 건 이거예요. 과연 LG전자 오늘 같은 날이 정말 과거에는 없었을까? 그 과거 차트랑 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마치 역사에서 선조들의 우리가 해답을 보고 현재의 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LG전자 오늘 같은 수급과 오늘 같은 차트 패턴 과연 없었는지,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가 언제인지 제가 쭉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2024년 8월입니다. 연표가 보이실 겁니다. 2024년 8월 5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뭐였냐? 블랙 먼데이라 그랬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때 정확히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빠지고 미국 시장이 박살났어요. 정확히는 R의 공포라고 이때 미국 시장이 8월 5일에 박살났습니다. 박살나고 사실상 대형주 패시브 투매에 휩쓸리면서 LG전자 역시도 박살이 났어요. 이때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여러분 지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최저가 찍고 블랙 먼데이에 8월 5일에 박살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죠. 이게 뭡니까? 이때는 LG전자의 펀더멘탈보다는, 즉 기업의 가치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때 정확히 시장 파생 숏 커버링, 즉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회복하면서 더군다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죠. 이때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처럼 과도한 고평가 논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진정되자마자 진정한 실적 가치주로 인정받으면서 사실상 안정적인 회복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월 5일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늘 그렇듯 제가 여기서 캡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캡처했어요, 여러분. 차트 캡처해가지고 제가 현재 차트로 갖고 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주가가 한번 떨어지고 한번 내일 더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과거와 굉장히 유사 수급 패턴이기 때문에. 심지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LG전자에 우리가 현재는 가치도 높아요. 실적도 높지만 가치도 좋은 종목이에요. 칠러, 결국 전장, 또 우리가 피지컬 AI 이런 것들만 다 따졌을 때 정말 가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하필 과거에 블랙먼데이 초낙폭 이후에 과매도 이후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하방 방어력이 있는 종목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LG전자의 하방 경직성은 사실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미 다 경험했을 거예요. 위로 잘 올라가는 것도 쉽진 않지만 하지만 바닥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하방 경직성을 제대로 받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이 상태에서 뭡니까? 실적, 가치주 위주로 자금 유동성이 쏠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LG전자가 과거 패턴처럼 주가를 한번 다시 띄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LG전자 처음부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 제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이유도 없이 가는 그런 종목 아닙니다, 여러분. LG전자처럼 실적과 가치가 동반되는 실적 가치주라면 충분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LG전자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V자 반등 나오면서 매물벽에 갇히더라도 다시 한번 시간적인 조금 부분은 걸린다 하더라도 상승 횡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 횡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번호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으셔서 여러분들 LG전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문자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V자 반등과 매물벽에 갇히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자,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처럼 우리가 매 분마다 풋옵션, 주식 선물 이런 거 이 녀석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이 증감 추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매분마다 내가 볼 자신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런 거에 내가 아직도 그건 내가 좀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이런 실시간 옵션, 선물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내가 진짜 정말 LG전자라는 종목으로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자를 미리 보내놓고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여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여셔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놓고 평단이랑 비중도 남겨놓으신 다음에 그러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근데 이 멘탈 여러분 진짜 어제 떨어지고 오늘 더 떨어지니까 멘탈 무너지신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식을 우리 잘하는 고수들은 이런 멘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 내가 이 주식을 왜 들고 있는지, 내가 언제 추매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지금 없어가지고 멘탈이 흔들렸다. 그래서 나는 그 확신을 갖고 싶고 그 추매나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손에 쥐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손에 쥐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진짜. 그러니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밤늦게 LG전자 영상 이렇게 좀 촬영했는데 우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꼭 여러분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장에서 같이 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문자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푹 좋은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